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논란에 더해진 것은 경찰이 왜 내사 종결을 했을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야당에서는 경찰이 덮었네 덮었어 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법무실장 이후 변호사 시절에 도대체 왜 택시기사를 폭행했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졌는지 함께 보시죠.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내사 종결한 경찰. 지난달 6일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자택에 택시가 딱 선 거죠. 자, 손님 다 왔습니다. 알리는 택시기사를 이용구 차관이 폭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차를 위한 일시정자 상태죠. 그렇죠. 하차하려면 차 일단 세워야죠. 그러자 이용구 차관이 왜 깨우느냐 라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특가법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서 내사 종결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상 도로 위에서 특히 택시기사를 이처럼 폭행한 혐의는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경찰이 이와 같이 해명을 해서 논란이 날고 있는데요. 경찰이 법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운행 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은 특가법이 아닌 단수 폭행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 특가법 안 된다는 겁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15년 6월 법이 개정됐어요. 더욱이. 일시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라는 건데 경찰에서는 택시가 그때 당시 멈춰있지 않았냐. 운행 중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사의 멱살을 잡혔을 당시 이미 목적지에 도착. 특가법 적용 요건인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 매우 황당한 발언. 택시 운전사가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26일 택시 정차 중 폭행은 특가법 대상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합헌 결정이 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법 해석을 법보다 뛰어넘어서 해석하고 있다. 역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그때 서초구 자택 앞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돌아가 보자. 특가법 적용 논란에 대해서 잠시 후에도 다뤄볼 텐데 그날 이용구 차관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서잖아요. 뒷자리인지 앞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용구 차관이 잠들어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택시 안에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기사가 깨웠습니다. 깨웠더니 왜 나를 깨우느냐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뒷덜미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그건 사실입니까? 그것까지는 이용구 차관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 자체가 없던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이걸 과연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보느냐 아니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보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논란의 핵심이 이건데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저희가 본 것처럼 2015년 6월 달에 특가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된 핵심이 뭐냐면 운전자 폭행을 그러니까 운전자를 언제를 볼 것이냐 해서 운전 중 승하차를 위해서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 폭행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이 사안을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특가법을 개정한 겁니다. 2015년 6월 이미 폭행 사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이전에 법이 개정된 거네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 택시 정차 중인 것도 이건 특가법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특가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전 중에 폭행했을 경우는 당연히 운전자 폭행이 되는 건데 운전자가 승하차를 위해서 차를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도 폭행할 경우에도 운전자 폭행이 된다는 게 특가법 개정 취지였는데 이미 5년 전에 법이 바뀐 걸 가지고 경찰은 이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 쪽에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법 적용이 아니다. 좀 심한 경우는 국어만 아는 사람도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특가법의 개정 취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정차한 경우의 폭행을 운전자 폭행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진짜 그냥 단순 실수로 법 적용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윗선이라든지 다른 윗선의 지시라든지 다른 외압이 있었던 건지 그것이 지금 이제 핵심으로 떠오른 거고 이미 시민단체에서 이용우 차관에 대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다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질 테고 그때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정리할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윤태호 시장님, 한 보도에 따르면 물론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초동 수사한 파출소에서는 이거 특가법 대상이다라고 본서에게 올렸다라고 하는데 본서에서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신문의 보도이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뭐 이걸 떠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택시가 정차 중인 것도 특가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게 주된 시각이네요. 뭐 경찰 쪽에서는 그게 이제 뭐 판례마다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그건 좀 보죠. 근데 이게 참 되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본인은 저래놓고 뭐 남 징계하느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경찰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데 뭐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암장해버린다 사건을. 사건은 이게 그 검찰하고 경찰이 욕먹는 게 누구를 죄 없는 사람 혹은 죄가 작은 사람 크게 벌주는 경우도 있고 죄가 되는 거를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암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 봐라 이런 게 이제 생길 거다라는 주장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쟁점은 이런 거겠죠.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하루에도 몇십 건이 벌어지는데 이용구가 이용구인지 알았느냐 경찰이 의미심장한 표현이네요. 네. 이용구가 이용구인지 알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찰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그냥 변호사. 그러니까 자 밤에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술이 취했으니까 돌려보냈겠죠. 그 다음날 불렀겠죠. 그럼 그 다음날에 이제 그 택시기대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전 법무실장이라 본인이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쟁점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경찰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김세훈 박사님. 이미 2015년 6월에 법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설까지 풀이해줬습니다.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 잠시 정차할 때도 그건 운행 중이다. 그런데 조금 전 경찰 해명 다시 보시면 이번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해명 내지 설명을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역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자, 경찰 모르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의문인 게 이제 법이 개정된 건 벌써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벌써 5년이 지난 거죠. 그럼 그동안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그 현장에 출동한 그 이제 경찰이 본서에다가 이제 보고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이제 특가법 적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경찰서에서는 그냥 이제 내사 종결하는 걸로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들은 너무나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이게 특가법 적용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년이나 이게 만약에 그 법이 막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시점이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수로. 근데 법이 이미 5년이나 지나서 이미 수천 건의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이제 발생했을 텐데 물론 사안마다 조금씩 달랐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굉장히 경찰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사건일 것 같거든요. 이게 막 법리적으로 엄청 따져야 되는 사건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단순하게 재수사해서 되게 명쾌한 것 같아요. 재수사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뭘로 보나 지금 운행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정차 중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정차한 상황도 운행 중으로 보고 그때 폭행이 일어났을 때는 특가법을 적용한다는 게 이미 뭐 다 정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기소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재수사해서 다시 기소하자라는 의견. 자, 그러면 비슷한 사건을 경찰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광주 사건. 자, 택시가 정차 중에 멱살 잡아 폭행했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용구냐 아니냐, 이용구냐 아니냐, 요 점만 좀 다른 것 같고, 또 가장 크게 다른 건 경찰이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는 내사 종결했고, 저 광주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2월 사건이었고요. 더욱더 의미심장한 보도는요,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실장 시절에 도로 위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단하라며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이용구 법무실장 시절 택시기사 때리면 구속.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이용구 법무실장 재직 중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들 구속 사례를 소개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장관이 도로 위 폭력 행위에는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보복, 난폭 운전 및 도로 위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했다.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법무부, 보복, 난폭 운전 및 도로 위 폭력 행위 엄정 대응한다라며 몇 장에 걸쳐서 제주에서는 어디에서는 인천지검은 택시기사 70대 피해자에게 반말 욕설 동전 집어던지고 최고형을 양형 기준에 철저히 수사,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꼭 같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청와대 근무하던 당시에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점심에 그때 당시는 조금 그런 거 낮술을 먹고 걸렸어요. 예.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예.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연락이 딱 오더라고요. 결국에 그 친구는 그 일로 해서 이제 청와대 옷을 벗고 나갔는데, 글쎄요. 이용구 차관이 당신 분명히 변호사였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때와 지금하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석연치 않게 특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파출소에서는 판단했던 게 경찰서 가서 바뀌고, 이게 검찰에도 보고 안 되고 그냥 경찰 자체로 내사 종결되는 과정에 이용구란 변호사가 과연 법무실장을 했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몰랐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똑같은 사건인데 광주에서는 실형을 받고 이거는 이렇게 일반 형법으로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담당 택시 운전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바로 다음날 됐느냐 아니면 며칠 있어서 됐느냐도 찾아보면 저는 김승영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지금까지 왜 이용구 차관이 갑작스럽게 차관에 발탁이 되고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차관이 됐느냐, 그 검증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얘기 그 전에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과연 이 건을 모르고 이용구 차관을 법무차관으로 임명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과연 경찰은 왜 끝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과연 지금 우리 사회가 매번 내로남불 얘기하고 선악 구분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편은 언제까지 괜찮은 거가 언제까지 허용이 될 건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게 택시 운전 기사 폭행 건을 넘어서 현 정권이 이용구 차관을 급히 임명한 건에서부터까지 인사 검증 문제까지 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대변인께서 인사검증 문제를 언급하셔서 짧게 질문드릴 텐데요. 법무 차관 인사검증할 때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도 청와대에 보고됩니까? 이게 정권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스스로 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정수석실 통해서 각급 정보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근무할 때는 내가 저런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적용해서 적시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내사 종결 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본인이 제출했어야 한다. 그렇죠. 본인이 내가 이런 건이 있었노라고 제출해야 되고요. 민정수석실 통해서 당연히 경찰, 국정원, 검찰 등의 정보, 그 다음에 주요 평판 자료가 들어가는데, 저는 최근에 저런 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검증에 넘어갔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이 이런 의견 주셨지만 청와대가 이 폭력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용구 차관이나
청와대 여권에서는 이 이용구 차관의 이른바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권의 입장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